126년 전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평등한 세상을 향한 민초들의 투쟁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열고자 했던 동학농민혁명, 그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뜻깊은 역사 여행의 목적지는 동학농민혁명 시작점으로 알려진 정읍입니다. 먼저 이 혁명의 역사부터 살펴보기 위해 동학농민혁명 기념관에 들렀는데요. 동학농민혁명을 주제로 한 전시관으로는 전국 최초인 2004년에 문을 연 이곳에서 당시의 사회 모습과 농민들의 생활상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외세의 경제적 침탈이 강화되고 내부적으로는 세도정치 속에서 탐관오리가 특세를 하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굉장히 살기가 핍박해진 그런 상황들이 지금 이 사진들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불평등한 신분제와 조세제도 등으로 핍박받은 농민들은 이 낡은 봉건 사상을 타파하기 위해 고부군수 조병갑을 효수하고 전주성을 점령 후 서울로 진격하자는 사발통문 거사 계획을 세우는데요. 이는 농민군이 남긴 유일한 기록으로 정읍에서 발견됐습니다. 났네 난리가 났어. 에이 참 잘 되었지. 그냥 이대로 지내서야 백성 한 사람이나 어디 살아남겠는가. 맞아, 난리가 났다고 막 걱정을 해야 되는데 에이 잘 되었다. 얼마나 살기가 힘들면 그랬겠습니까? 지금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농민군들의 꿈은 단 하나, 누구나 평등한 세상. 지금보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농민들은 농기구 대신 무기를 손에 쥐고 투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당시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농민들이 들고 일어났을까요? 그러니까요. 짐작이 되시나요? 그동안 이 동학농민혁명 하면 전봉준을 비롯해 몇몇 지도자만을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혁명에 참여했던 주체는 지극히 평범했던 농민들이었는데요. 이름 모를 수많은 농민들을 기억하기 위한 전시물이 눈에 띄더라고요. 지금 저 전등 불빛들이 많잖아요. 그 수많은 동학농민혁명 당시에 희생됐던 농민군들의 넋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호남 평야를 끼고 있어 조선의 대표적인 곡창지대였던 고부군. 때문에 탐관오리들은 이곳을 수탈의 대상으로 삼았는데요. 그중 고부군수로 부임한 조병갑의 만행은 극심했습니다. 원래 이 지역에는 보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병갑은 새로운 보를 축조를 하게 되는데 이 보를 축조하는 과정에서 농민들의 노동력을 착취를 하고 이제 보가 완성된 이후에도 높은 그 물세를 받아와서 농민들의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조병갑의 횡포를 참다 못한 농민들이 결국 일어섭니다. 1894년 음력 4월 7일 이곳 황토현에서 첫 번째 전투를 벌여 대승을 거두게 되고 황토현 전승일이 동학농민혁명 기념일로 지정됩니다. 사실 그동안 이 동학농민혁명이 과소평가된 부분들이 좀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한국사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몰랐었죠. 당대에는 동학농민혁명을 그렇게 부르지 않았었거든요. 동학란, 반란으로 이제 치부가 된 거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일제강점기 때 일제 왜곡도 한몫을 했었습니다. 1994년부터 이제 역사 바르기 세우기 운동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거든요. 그 국가 차원에서 이제 그 기념일을 행사하고 기념식을 개최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제126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은 황토현 전적지에서 열렸는데요. 단순 봉기 밀란이 아닌 한국사를 대표하는 민중혁명이라는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노력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황토현에 자리한 구민사에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의해 참여자들의 위패를 모시고 있는데요. 비록 이름은 알 수 없지만 나라를 위해 혁명에 뛰어든 선열들의 넋을 위로하며 다시 길을 나섭니다. 봉기와 해산, 재봉기를 하며 당시로서 엄청난 개혁을 추진했던 동학농민군.
그 가운데 동학의 접주이자 혁명을 이끈 주인공 전봉준 장군의 이야기를 안 할 수 없겠죠. 그의 생애를 보다 깊이 살펴보고자 혁명 당시 전봉준 장군이 살았던 집을 찾았는데요. 어릴 적부터 몸집이 작아 녹두라 불렸던 전봉준 장군. 그의 아버지는 조병갑의 탐악에 저항하다 곤장을 맞고 죽음을 당하는데요. 이를 계기로 사회혁명에 눈을 떴지만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전봉준 장군의 재판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네, 전봉준 장군은 이제 근대 재판의 첫 번째로 이제 근대 재판을 받았던 사람인데요. 근대 재판이라는 건 사실은 이제 그 이면에는 서양의 어떤 그 문명을 받아들여서 합리적으로 재판을 했다라기보다는 침략의 욕심을 숨기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던 것이죠. 사형이 선고되는 순간까지도 의연함을 잃지 않았다던 녹두 장군. 비록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지만 그의 정신은 한국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어 면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녹두 장군의 고장 정읍에 온 만큼 전봉준 장군을 떠올리며 녹두 음식을 먹어볼까 합니다. 녹두는 옛날 보릿고개 때 서민들의 허기를 달래주던 구황작물 중 하나였는데요. 단백질, 비타민 등 우리 몸에 유용한 영양분이 골고루 들어있어 다양하게 맛볼 수 있습니다. 녹두 표면에는 전분이 많아서 찰기와 끈기를 더하는 전이나 부침개로 많이 조리됐는데요. 그래서 녹두 음식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게 빈대떡이라 불리는 이 녹두전이죠. 또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 열을 내려주기 때문에 삼계탕 같은 보양식과도 잘 어울립니다. 그 당시 농민군들에 비하면 제 눈앞에 차려진 이 녹두밥상은요, 풍족하기 그지없는데요. 우리가 현재 누리는 행복이 이 농민군들의 피와 땀으로 일군 것임을 알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감사한 마음으로 먹게 되더라고요. 동학농민 혁명 당시에는 당연히 이렇게 먹을 수가 없었죠. 전라도가 이제 곡창지대, 평야지대가 많았기 때문에 그 한양의 어떤 대갓집 마님들의 소원이 바로 내 아들이 과거급제해서 이 고부 지역, 고부 군수로 내려오는 게 소원일 정도로 이제 물산이 풍부했다는 거죠. 또 그만큼 고부 군수로 와가지고 뜯어갈 것도 많았던 거죠. 농민군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전라도의 맛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평등한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민중들의 외침, 동학농민혁명. 그 숭고한 희생 정신을 잊지 않겠습니다.